안녕하세요. 저는 퍼실수학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수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시행된 숭실고 기말고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그 다음에 주요 문항 풀이 그리고 향후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험 치른 숭실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바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난이도는 어땠냐? 난이도는 어땠냐? 네, 어려웠죠. 네, 이 어려웠다는 게 일단 중간고사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중간보다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보다 좀 더 어려웠다. 중간보다 좀 더 어려웠다 라는 거고, 이게 고난도 문항이 많았는데 이 최고난도라고 불리는 모의고사 킬러급 문항들도 포함해서 고난도 문항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뭐 출제 경향이랑도 이어지는 거긴 한데 고난도 문항 수가 많았습니다. 네, 킬러급 문항들도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체감 난이도도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체감 난이도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어서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고사와의 유사점은 교과서 부교재에서 또 많이 출제가 됐다.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다수 출제가 됐다. 근데 이제 또 차이점이 뭐냐면 뭐 물론 교과서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중간고사와의 차이점은 중간고사 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나왔습니다. 그냥 거의 다 진짜 여기서 그냥 거의 다 내셨다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좀 외부에서도 문항이 좀 출제가 돼서 중간고사 때보다는 좀 직접 연계율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외부 문항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점에는 이 외부 문항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외부 문항. 또 외부 문항이 지금 대표적으로 객관식에서 19번,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문항인 20번, 그 다음에 단답형의 4번, 그리고 마지막 문항 단답형 7번. 이렇게가 이제 부교재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 일단 요 20번이랑 단답형 4번은 제가 시험 대비하면서 내신 대비하면서 따로 드린 프린트가 있을 텐데 거기에 사실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내신 대비하면서 따로 드린 프린트가 있는데 파트 1이라고 뭐 적혀 있었던 프린트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사실 있었던 문항이고, 사실 얘도 형태는 거기에 있는 거긴 한데 그거를 좀 훨씬 더 어렵게 변형했기 때문에 뭐 얘는 그냥 직접 연결하기는 좀 애매하고, 여기는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부교재가 급급했던 친구들은 요거보다 먼저 부교재 해야 돼요 그랬던 친구들은 좀 넘어갔을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열심히 또 이것까지 제가 준 자료들을 풀었던 친구들은 요거 사실 있었던 문제였던 거 시험 현장에서 눈치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객관식 마지막 문항도 그렇고 요 단답형 7번이 또 제일 어려운 문항인데 이런 거는 외부에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부교재에서만 다 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렇게 내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행렬 단원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편이었고요. 행렬은 좀 평이한 편,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행렬 단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기말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행렬이랑 이차 함수랑 결합된 주관식 마지막 문제, 계산도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행렬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에 비해선 평이했던 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단답형이 또 7문항. 그래서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단답형이 7문항. 많죠. 단답형이 7문항.
그래서 이 단답형 7문항, 그리고 보통 이제 단답형 고난도 문항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얼만큼 맞췄는지가 또 등급과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출제 경향은 뭐 교과서 부교재에서 다수 냈지만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약간 연계율은 떨어진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출제된 문항들도 이렇게 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급 컷은 좀 제가 뭐 어제 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예측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그냥 상위권 기준으로 1등급 컷이 그냥 1컷이 한 80점 정도이지 않을까, 80 정도이지 않을까, 그냥 예상을 해보면 그냥 이렇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예상으로는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주요 문항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답형 4번 문항입니다. 문제가 막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일단 부교재에 없는 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건들을 좀 해석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틀린 친구들이 좀 많은 문항처럼 보여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 1, 2, 3, 4, 5, 6, 7, 8이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8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일렬로 나열할 건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자, 일단 홀수가 적힌 카드는 작은 숫자가 적힌 카드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부터 나열한다. 무슨 말이냐면 홀수 1, 3, 5, 7 무조건 작은 숫자부터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 조건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는 서로 이웃한다. 4의 배수 4랑 8밖에 없죠. 그럼 4랑 8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덩어리로 쳐다보면 되죠. 4랑 8은 일단 이웃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카드, 그러면 뭐랑 뭐? 2랑 6 얘기하는 겁니다.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카드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2랑 6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붙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얘네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와도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 다의 두 조건을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4랑 8은 붙어야 되니까 한 몸으로 쳐다볼 건데 2랑 6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는 얘랑도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얘네는 이웃할 수 없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문제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죠. 일단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웃해도 되는, 얘네는 이웃해도 되잖아요. 그럼 얘네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다가 얘네를 배치하면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먼저 이웃해도 되는 1357을 배치할 겁니다. 1357을 배치할 건데 1357을 배치할 건데 여기에 1357 4개의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라는 거죠. 왜? 무조건 크기 순으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홀수. 이웃해도 되는 홀수들을 나열한 거.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와 양 끝에다가 그러면 자리가 5자리가 있죠? 5자리. 오해 법칙 들어가시면 되고 5자리 중에 요놈들이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하면 되고 얘네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 P, 3 서로 다른 5자리 중에 서로 다른 3자리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4랑 8은 자기네들끼리 좌우로 왔다 갔다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5P3이 543, 60이고요. 2팩이 2니까 12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란 겁니다. 요 자리에다가 또 내가 요 자리 이렇게 3개를 택해서 여기다가는 4, 8 요 덩어리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6, 여기다가는 2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20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들만 좀 해석이 잘 되면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좀 이제 조건들이 막 뭐가 많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 또 있는 문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당황하거나 낯설어서 틀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단답형 6번 문항입니다. 단답형에서 그러니까 시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고, 원래 문항은 모의고사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고2 모의고사 21번 킬러 문항을 변형해서 내신 거고, 원래 문제의 난이도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변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실수 A, B인데,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B는 양수라고 주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인데, fx라는 함수인데,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죠. x가 0 이하일 때는 요런 2차 함수,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요런 2차 함수입니다. 자,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결국 f4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곱한 값을 구해라 라는 거.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개수가 하나다. 이게 아주 핵심 조건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수학을 하시면서 이제 고2, 고3 때 이런 또 모의고사, 수능 이런 문제들을 푸실 텐데 아주 자주 나오는 상황이고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1 때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본 친구는 별로 없겠지만 뭐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친구들이 아닌 이상 그래도 자주 나오고 중요한 표현이니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지금 이 그래프랑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t라는 그래프 x축의 평행한 직선 그래가지고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하는 상황을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이 t값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서로 다른 게 3개가 나와야 되고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딱 상황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t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면 다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 각각의 이차 함수를 좀 쳐다볼 건데 자, 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식부터 자, 그냥 편의상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a죠. 2분의 a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다. 뭐 요런 플러스로 바꿔야겠죠. 요런 표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식도 자,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2분의 a 콤마 요 놈이고 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요렇게 됩니다. x좌표 y좌표 서로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좀 선행을 했거나 이 대칭 이동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 두 식은 두 그래프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뭐 그거를 모른다 쳐도 네,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요 위에 있는 2차 함수의 이름을 g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2차 함수의 이름을 hx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려볼 건데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그려볼게요. 일단은 y축. 자, 그 다음에 x가 0 이하, 즉 y축을 포함한 왼쪽에서는 이런 2차 함수. 그 다음에 y축 오른쪽에서는 이런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 얘부터 좀 그리려고 볼 건데 축이 2분의 a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는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요렇게 생겼고 축이 2분의 a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고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얘가 지금 이제 gx라는 함수고 얘는 h. 자, 그러면 지금 서로 대칭인데 부호가 반대인데 y축의 대칭인데 일단 요게 미지수기 때문에 지금 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축이 y축을 포함한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0, 마이너스 b입니다. g0이 마이너스 b라고요. 그냥 0, 마이너스 b입니다. 근데 b에 본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음수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0, 마이너스 b를 찍어야 돼요. 0, 마이너스 b. 여기를 마이너스 b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지나는데 이 그래프 왼쪽에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축이 이쪽에 있으면 딱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그때의 요 그래프는 0, 또 b이기 때문에 정확히 0, b 같은 거리만큼 위로 올라와서 0, b 여기다가 b를 딱 뚫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fx의 그래프를 이런 상황에서 그려놨습니다. 이 상황이
요 축인, 왼쪽의 이차함수의 축인 2분의 a가 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쪽에 있는 경우,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쪽에만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 상황. 근데 이렇게 되면은 fx의 그래프와 y는 t라는 그래프, y는 t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럼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된다고요. 이런 상황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안 돼. 이런 상황은 y는 t가, t 값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하,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 제가 지금 gx라고 놨죠. gx의 축인 2분의 a가 음수인 상황, 즉 a가 음수인 상황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가 음수면, 자 다시 이런 상황에서 자 0,-b는 또 찍어야 돼요. 0,-b. 자 그럼 이제 축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축도 그냥 편의상 여기도 놓을게요. 2분의 a, x가 2분의 a. 요게 지금 음수인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축이 여기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의 y좌표가 x축 아래에 있는 상황, 요런 상황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이차함수는 서로 꼭지점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가 반대고 y좌표도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자 여기다가 0,b, 근데 여기는 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쪽에 이제 x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축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렇게 그릴 건데, 꼭지점의 y좌표가 다시 원점에 대칭해야 되니까 요쪽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다시 y는 t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과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도 교점 3개가 나올 수가 없죠. 어디에도 교점 3개가 나올 수 없어요. 교점 3개인 포인트가 없다고요. 이런 y는 t라는 직선이랑 교점 3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게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올려볼게요. 근데 이렇게 조금 올리는 거는 사실 방금 한 상황이랑 똑같고, 어디까지 올려볼 거냐면 x축까지 올려볼게요. x축까지 올려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칠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디까지 x축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안 되는 거를 방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노란 그래프가 fx인데 다시 x축의 평행한 직선, 교점이 3개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 교점 3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도 딱 2개고요. 여기랑 여기 교점 2개고요. 조금 올라가도 교점 2개밖에 안 되고요. 3개 나오는 포인트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안 됩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좀 더 올려볼게. 조금만 더 올려볼게. x축 위로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좀 더 올렸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도 꼭지점의 y좌표가 x축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죠. 조금만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x축의 평행한 직선과 교점이 3개 나오는 포인트는 이제 드디어 생기네요. 어디서? t값이 요 y좌표랑 같으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하나, 둘, 셋, 3개가 드디어 됐다고요. y는 t가 이런데. 자 근데 이런 t값이 딱 유일해야 됩니다. 딱 이거 말고 교점이 3개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여기도 가능하죠. t값이 요 왼쪽에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랑 동일하면 다시 여기 교점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래서 t값이 2개가 나와버립니다. 하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도 안 돼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상황을, 이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 꼭지점에 y좌표를 어디까지? 딱 여기까지 올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여기까지 내리겠죠. 자 이제 얘는 지울게요. 이건 지우고 꼭지점의 y좌표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바로 파란색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
자, 이제 파란 그래프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X축의 평행한 직선과 교점이 3개 나오는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자, 일단 파란 요런 Y는 T가 요쪽에 있으면 지금 요 점은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점 하나, 여기 교점 둘, 여기 교점 셋. Y는 T가 여기일 때 교점이 3개가 됩니다. 아, 일단 요 T 값에 대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런 포인트에 대해서 또 해볼 건데, 근데 여기는 지금 뚫려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없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두 개밖에 안 돼서 여기가 안 돼요. 방금 전에 한 이 빨간색 상황에서는 이렇게 양쪽에서 2군데가 나왔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요거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럼 드디어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 상황. 요 파란색 그래프의 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조금만 더 올려서 다른 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더 내려오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다시 교점이 3개 나오는 포인트가 엄청 많아져 버립니다. 교점이 3개 나오는 포인트가, 잘 보세요. 자, 요런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서 조금만 내가 조정해도 하나, 둘, 셋. 뭐 조금만 위로 가도 하나, 둘, 셋. 무수히 많아져 버립니다. 여기선 T값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요런 초록색 그래프의 상황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되는 거는 요 파란색 그래프의 상황, 요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당연히 어려운 문제죠. 자, 다시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이제 깔끔하게 되는 상황. 자, 그냥 요거를 이제 지우고 그릴게요. 설명은 다 했으니까. 자, 설명은 다 했으니까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자, 이제 여기 X축, 그 다음에 여기 Y축. 그래서 축은 각각 이렇게 반대쪽에 있고요. 여기가 2분의 A,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 자, 그래서 결국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인데, 그리고 여기가 B.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는 상황.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딱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상황. 지금 이 상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GX,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HX. 자, 드디어 가의 상황을 만족하는 걸 찾은 거고, 자, 이제 다시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즉 요 꼭지점의 Y좌표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Y가 마이너스 B니까, 아하, 요 H라는 그래프의 X좌표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Y좌표가 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뭐 진행을 해볼게요. 자, H 가로하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B다. 요거를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 그냥 바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꼭지점의 Y좌표가 근데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꼭지점의 Y좌표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랑 똑같다. 아하, A와 B와의 관계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정리할게요. 4분의 A제곱이 2B다. 따라서 B는 8분의 1 A제곱이라는 귀한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지금 A는 음수인 상황이고 B는 양수인 상황이에요. 뭐 또 그냥 써놓고 할게요. A는 양수인 상황이, A가 음수인 상황이고 B는 양수인 상황이다. 자, 이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요 나조건을 또 만족시켜야 되니까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정수에서의 이웃한 정수의 Y좌표 함수값끼리 곱한 게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함수값 부호가 있어요. 요 점이죠, 요 점. F0은 마이너스 B인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음수가 됩니다. 아하, F0이 음수인 건 확실하다고요. Y좌표 음수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K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 거고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해볼게요. 자, FK,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FK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 이상이어야 되는데, K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0 곱하기 F1이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게 음수인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음수인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양변을 F0으로 나눠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F1은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F1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예요. H1이라고요.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네요. 따라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 이하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그럼 이번에는 K에다가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1 곱하기 F0이 다시 0 이상이어야 되는데 다시 얘가 음수니까 양변을 요 놈으로 나누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F-1도 0 이하여야 되는데 F-1은 이번에는 위의 식인 gx의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입니다. F1이랑 F-1이랑 생긴 게 비슷한데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죠. 사실 아까 원점 배칭인 거를 알고 들어갔으면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건데 뭐 몰라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F-1은 마이너스 F1인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똑같은데 그게 0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요식을 쳐다보시면 F1은 다시 어떻게 나와야 돼요? F1은 0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F1은 0 이하여야 되는데 0 이상이어야 됩니다.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 F1은 몇이다? F1은 0입니다. F1은 0입니다. 근데 F1은 사실 H1이거든요. F1은 0인데 요게 H1이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H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HX는 0의 실근 중 1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근 중 X는 1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HX가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케이스는 몇 가지? 두 가지죠. 얘가 1일 때 얘가 1일 때. 자, 그리고 요 HX의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자, 이제 HX 위주로 좀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근데 HX의 식은 요 놈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입니다. 아하,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인데 우리 근 하나 알잖아요. 1이랑 어떤 다른 근을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요거 바로 만들어 줄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한 근이 요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B인데 얘네 둘이 곱한 거죠. 두 근의 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아하, B를 다시 이렇게 A로 표현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B를 또 A로 표현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뭐랑 똑같다? 8분의 1 A 제곱이랑 똑같다. 아하, 여기서 A 값이 나오겠네요. 자, 요걸 이제 풀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푸시면 8 곱한 다음에 정리할게요.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이다. 자, A에 대한 2차 방정식 푸시면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근해 공식 쓸게요.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그러니까 루트 8이니까 2루트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요 A 값 두 개에 따라서 여기가 1인 경우 여기가 1인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가져올게요.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합시다. 기억. 1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번. 당연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1번. A 값이,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인 상황. 그 다음 두 번째는 A 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2인 상황.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근 하나가 1이니까 근 하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요때의 두 근은 요 두 X좌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2 루트 2에서 1을 뺀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요거 대충 몇입니까? 5.8 몇이잖아요. 5.8 몇.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는 두 근이 당연히 하나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4 마이너스 2 루트 2에다가 또 1을 뺀 겁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0.51 몇 이렇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요 첫 번째 상황은 요 x축과의 교점 두 개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5.8 몇이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5.8 몇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상황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동그라미 2번의 상황은 두근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1 몇이니까 여기가 0.1 몇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그럼 여기다가 어떤 정수를 집어넣든 간에 두 연속된 정수 X좌표의 함수값의 곱이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K값이 0일 때는 이 Y값이랑 이 Y값 곱하면 그냥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K값이 1일 때도 여기 Y값이랑 여기서의 Y값 두 개 더하면 0 되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X좌표가 5.8 몇이기 때문에 5는 이거보다 왼쪽에 있을 것이고 6은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5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고 6에서의 함수값은 플러스죠. 그럼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요거를 만족 안 시킨다고요. 따라서 요 상황이 안 됩니다. 요 상황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될 건데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자, F0이랑 F1이랑 곱하면 F0이랑 F1이랑 곱하면 F0은 요놈 음수지만 F1 이제 요 상황 보면 돼요. 여기가 지금 1입니다. 그러니까 0이랑 이거랑 곱하면은 0 되는 거 맞고요. F1이랑 F2는 이제 요런 데 있겠죠. 그럼 0이랑 양수랑 곱하니까 0 이상 맞고요. F2랑 F3이랑 곱하면 양수끼리 곱하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양수끼리 계속 곱하니까 성립하죠. 그리고 요쪽에 대해서도 사실은 요게 지금 대칭된 그림이기 때문에 F0이랑 자 여기가 지금 0.1 몇이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0.1 몇 이렇게 갈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Y값 0이니까 곱하면 0 이상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Y값 0이랑 X좌표 마이너스 2에서의 Y값 그럼 곱하면 당연히 0이니까 성립하고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에서의 Y값 곱해도 음수끼리 곱하니까 0 이상 성립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하 요 상황이 되는 상황이구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답만 내면 돼요. 자 최종 답은 F4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F4 여기다 쓸게요. 최종 F4는 자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죠. H4랑 똑같아요. H4랑 똑같고 그러면은 16 더하기 4A 플러스 B고요. 자 B는 아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3A 플러스 15랑 똑같고요. 자, 그리고 A값 구해놨죠? A값은 여기다가 3배 한 거에다 15 더할게요. 마이너스 12에다가 15 더하니까 3. 그리고 2루트 2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F4가. 그러면 요게 P고 요게 Q겠네요. 3을 곱했으니까 미안합니다. 6루트 2네요. 그래서 6루트 2다. 그래서 요게 P고 요게 Q입니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8.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애초에 모의고사 킬러 문제고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교재에 있는 문제긴 하지만 시험 현장에서 이 문제를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뭐 잘 풀어준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단답형 7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방금 봤던 단답형 6번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고 꽤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보다도 지금 배점이 더 높습니다. 자, 이 문제도 꽤 어려운 문제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개의 숫자 0부터 9까지 이런 숫자가 있고 2개의 특수 문자 별이랑 골뱅이라고도 하죠.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와 1개의 특수 문자를 섞어서 일렬로 나열해서 5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한대요. 자, 근데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 선택한 4개의 숫자의 합은 3의 배수이다. 4개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다. 핵심 조건일 거고. 자, 그리고 숫자 0은 맨 앞에 못 온대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5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특수문자 하나랑 뭐 숫자 4개 그냥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근데 0은 맨 앞에 못 오니까 3, 별, 0, 7, 1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가능한 비밀번호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건을 좀 따져볼게요.
4개의 숫자의 합은 3의 배수이다. 이게 이제 좀 핵심 조건일 거고, 그리고 일단 특수문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특수문자는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얘를 고르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똑같겠죠. 곱의 법칙으로 바로 갈게요. 그래서 2C1 곱하기 이렇게 이제 넘어갈 건데, 요게 이제 특수문자를 하나 택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4개를 고를 건데, 4개의 숫자의 합은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 숫자 0이 맨 앞에 못 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 0이 좀 짜증나죠. 그래서 애초에 케이스를 두 가지로 쪼개고 시작할게요. 숫자 4개 중에 0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거에 따라서 맨 앞에 0이 오냐 마냐 상황이 달라질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4개의 숫자 중에 0을 포함하는 상황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4개지만 실제로는 0을 골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3개의 숫자의 합으로 3의 배수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3의 배수를 판정할 때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을 텐데, 요거를 좀 다르게 푸는 방식을 제가 수업 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3의 배수를 만드는 거를 반드시 알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도 그걸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직접 다 세면은 너무 많고. 자, 그래서 이 숫자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3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랑,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이랑, 나머지가 없는 친구들, 3의 배수의 형태인 애들,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저 숫자들을 분류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1인 애들은 1, 4, 7이죠. 그래서 1, 4, 7. 나머지가 2인 애들은 2, 5, 8이고요. 나머지가 0인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3의 배수인 3, 6, 9가 있고 0도 여기에 포함시켜 줘야겠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안 생기는 애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0을 포함하는 상황은 내가 숫자 4개 중에 이 0을 골라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 3개만 뽑은대요. 1부터 9까지 중에. 근데 3개의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자, 요거 수업 때 얘기한 개념 바로 쓸게요. 한 그룹에서 숫자 3개를 뽑아도 되고,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일자리를 3개 더하면, 나머지 일자리 3개 더하면 나머지끼리만 더하면 다시 3의 배수 되잖아요. 1, 4, 7 더하면 3의 배수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2짜리인 애들도 더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나머지끼리 더하면 다시 3의 배수 돼서 나머지가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가 없는 애들 3의 배수끼리 더하면 3의 배수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이 같은 그룹에서 3개를 다 택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각각의 그룹에서 하나씩만 골라도 되는 거죠. 나머지 1짜리, 나머지 2짜리, 나머지 0짜리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니까. 그래서 자, 같은 그룹에서 3개의 수를 택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는 각 그룹에서 하나씩만, 각 그룹에서 한 개씩만 택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2, 고3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할 때도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0을 포함한 상태에서는 자, 이제 요거 그냥 없는 애 취급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같은 그룹에서 3개. 여기서 3개 고르는 거 그냥 하나밖에 없죠. 147. 그리고 여기서 3개 고르는 것도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3개 고르는 것도 하나밖에 없죠. 그냥 몇 가지다? 3가지다. 자, 그 다음에 각 그룹에서 한 개씩만 고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 37, 여기서도 하나 고르는 거 37, 여기서도 하나 고르는 거 37. 다 골라야 되니까 곱의 법칙으로 갈게요. 37을 3번 곱하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얘는 3의 3승 2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30가지가 나옵니다. 총 30가지가 나오는데 숫자 4개를 고르는 게 30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수문자 하나는 그냥 골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 5, 9, 0 이런 식으로 고른 겁니다. 1, 5, 9, 0 그 다음에 특수문자 하나 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요거를 다시 나열해야 돼요. 그럼 맨 앞엔 0이 못 오니까 0을 제외한 4가지가 가능하고 0을 제외한 4가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별 같은 거 쓰면은 이제 나머지 4개를 줄 세우면 되죠. 4팩. 요게 실제로 5자리를 만드는, 나열하는 가지수입니다. 그리고 가지수는 30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상황.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냥 0 안 포함이라고 쓸게요. 0 안 포함. 0 안 포함. 자, 그럼 다시 이 상황은 이번엔 숫자 4개를 골라서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끼리 더했을 때 3의 배수를 만들면 되는데 나머지끼리. 자, 근데 여기서는 세 숫자밖에 없고 여기도 세 숫자밖에 없고 여기는 숫자는 4개지만 0을 안 뽑을 겁니다. 요거 이제 그냥 지우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의 합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 4개를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의 합이 가장 작으면 3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합을 3으로 만들 건데 그러면 1, 2, 0 중에서 4개를 더해서 3을 만드는 거 할게요. 자, 큰 수부터 좀 써볼게요. 나머지 2짜리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1짜리 하나, 다른 애들은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고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그러면 더하면 3의 배수 되죠. 이런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배열을 좀 바꿀 수도 있죠. 1, 1, 1, 0 이렇게 되죠. 여기서 3개 나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3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 골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의 합이 3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3의 배수인 나머지의 합이 6이 되려면 나머지의 합 6 되잖아요. 예를 들면 2 3번 더하면 6 되니까. 그래서 일단 2, 2, 2, 0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2, 2, 1,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2짜리 하나, 나머지 1짜리 하나, 나머지 0짜리 하나, 나머지 0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도 했고요. 그 다음 3의 배수인 나머지의 합이 9는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서 4개를 뽑아도, 물론 4개도 못 뽑아요. 3개밖에 없어서. 여기서 4개를 뽑아도 나머지 합이 8이에요. 그러니까 9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상황이 다시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첫 번째에서 했던 것처럼 요 경우의 수를 일단 먼저 구하고 그게 30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5개를 줄 세우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자, 나머지 2짜리 하나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 3, C, 1 나머지 1짜리 하나 여기서 고르는 것도 3, C, 1 그 다음에 나머지 0짜리 2개 그럼 요거 3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겁니다. 이제 얘는 없는 애예요. 3, C, 2 요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27. 그 다음에 요거는 나머지 1짜리 색입니다. 그럼 요거 3개 다 나와야 돼요. 그냥 한 가지라고 할게요. 33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골라야 되죠. 30. 그래서 그냥 그래도 쓸게요. 33 곱하기 30. 그래서 얘는 3가지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여기서 3개 다 뽑아야 돼요. 33.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 뽑는 거 31. 그래서 33 곱하기 31. 요거랑 같은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요게 또 3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여기서 2개랑 여기서 2개 뽑는 거 그럼 3C2, 3C2죠. 그래서 3C2 곱하기 3C2 그래서 요게 9가지다. 그럼 요거를 이제 다 더하시면 42가지네요. 그래서 이 5자리를 이제 줄 세울 건데 0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5팩이죠. 요 42에다가 곱하기 5팩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가지수를 또 셌습니다. 그러면 최종 경우의 수는 다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가로가 쳐져 있는 거고 더하기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최종 답은 2C1 곱하기 자, 요거 30 곱하기 4 곱하기 4팩 자, 그 다음에 더하기죠. 여기는 42 곱하기 5팩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될 텐데 좀 계산을 좀 스마트하게 봅시다. 자, 요게 120이죠. 요게 120이니까 5팩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요걸 5팩으로 묶을게요. 5팩으로 묶으시면 곱하기 4팩 더하기 42 그럼 24 더하기 42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2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66이죠. 그래서 최종 답은 자, 요거 120이니까
자, 얘네 둘 먼저 계산할게요. 132 곱하기 12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는 뭐 계산해야죠. 요거까지는 뭐 저도 외우고 있지는 않으니까 2, 6, 4 선생님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 3, 2 한 다음에 0 하나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1, 5, 8, 4에다 0 하나 추가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840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배점도 제일 높고 제일 어려운 문제고 이 경우의 수 단답형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뭐 차마 도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해서 쉽게 풀어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향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향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다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뭐 이거는 부교재에 있는 학교들은 뭐 공통사항이죠. 그래서 교과서와 부교재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교재에 있는 학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랑 부교재, 특히 부교재 시험 앞두고 최소 3번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학생들마다 상황은 다르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3번은 좀 봐야 된다. 뭐 당연히 더 볼 수 있으면 좋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이렇게도 풀어야 됩니다. 1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자, 근데 또 이건 본다고 하면 또 안 되죠. 위험하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여기 안에서 거의 다 걸렸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아닌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이것만 또 의존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숭실고는 지금 단답형 문제들을 좀 내고 있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보다도 또 문제수가 또 늘었는데 그리고 이 단답형 문제들이 보통 난이도들도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단답형은 이게 서술형이면은 배점이 높아도 어느 정도 좀 끝까지 답은 못 내도 진행하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단답형은 결국 끝까지 답을 못 내는 순간 그리고 중간에 뭐 계산 하나가 뭐 삑살이 나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답형에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좀 팁을 드리자면 평소에 공부하실 때 평소에 수학 문제 풀고 과제하고 공부하실 때 객관식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보통 문제집이나 뭐 그런 거에는. 근데 다 주관식화해서 푸세요. 다 주관식처럼 생각해서 푸세요. 평소에 객관식 문제도 물론 이제 객관식 문제 중에는 무조건 보기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라든지 뭐 빈칸 채우기도 뭐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죠. 근데 꼭 뭐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뭐 이런 거는 보기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들은 객관식 문제도 주관식처럼 그냥 보기를 보지 말고 푸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문제들 풀면서 객관식, 아까는 다 단답형이었구나. 근데 제가 객관식 문제 이렇게 풀 때도 그냥 보기 안 쓰고 저는 풉니다. 주관식처럼 보기를 보지 말고 풀어라. 평소에 애초에 그냥 단답형 문제 훈련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뭐 당연히 일반적인 얘기지만 수학 실력 자체를 계속 높이셔야 됩니다. 수학 실력 자체를 차근차근 높이셔야 돼요. 숭실고 문제를 보면은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부교재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내잖아요. 4점짜리 모의고사 문제들 심지어 킬러 문항까지도 내는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저 부교재 3번 봤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는데요? 그럼 문제를 봤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냉정하게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풀어본 문제가 나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못했다는 얘기는 기본기 자체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저 부교재 3번, 4번 봤어요. 근데 점수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게 부족한 겁니다. 기본기 피지컬. 간혹 학생들 중에 어려운 문제인데 끝까지 다 맞내고 대충 이제 뭐 해설지나 선생님 설명 듣고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은근히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안 냅니다. 기본기 피지컬.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고난도 문항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 번 반복하고 숙지해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 패턴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고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어떤 발상이 필요한가, 어떤 개념을 끄집어내야 되는가, 그런 훈련이 고난도 문항일수록 그런 게 좀 되셔야지.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훈련이 되시려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푸는데 한 문제에 30분도 투자하고, 아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한 문제에 30분 이상 투자할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진짜 1등급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일수록 고난도 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문제라고 무조건 쫄고 피하는 순간 계속 그런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저히 모르겠어서 해설지나 선생님 설명을 듣고선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반복하고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풀지도 못했는데 접근하고 있고, 끝까지 답은 못 내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답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실력 자체를 계속 차근차근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세요. 꼼꼼하게 공부하실 때 좀 꼼꼼하게. 이게 이제 할 것 많고 시간은 항상 부족하니까 대충대충 보고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꼼꼼하게 시간 들여서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결국 내실이 강해집니다. 실력이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수학 실력을 높여야지, 특히 송실고 시험 어렵게 내는 학교에 속하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든, 부교재에서 어려운 게 많이 나오든, 아니면 부교재에서 많이 안 나오고 외부에서 많이 나오든, 수학 실력이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등급이 확보가 됩니다. 항상 수학 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은 짧죠. 그래서 좀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의욕에 넘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각자의 수학 실력과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잘 짜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수학 2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 실력을 불문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공부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는 공통수학 2니까 공통수학 2에 좀 집중을 하셔서 여름방학을 잘 각자의 계획대로 현명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퍼파